진주가 TV 서든의 쇼. 지겹다. 아, 진심을 다해서 좀 해. 자꾸 같은 안 하니까. 이 손짓에 지금 영혼이 안 담겼어. 영혼이 안 눈치챘다. 눈치 빠른데. 영혼이 안 담겨. 그러다가 MC 메인 네. MC 뺏깁니다. 네, 치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진주 모디쇼? 모디쇼 예. 시간이죠. 예. 예. EMC 예. 모디쇼. 예. 모디쇼 시간인데 예. 모디쇼. 최근에 무슨 모디쇼가 있죠?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해서 난강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보기로 그렇게. 치수정대 예. 난강댐 그렇죠. 치수 능력 정대 사업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옛날에도 예. 중국 고전에도 그죠. 예. 이 임금이 치산치수 치산치수를 잘해야 이야. 성군이 된다. 그렇죠. 이 치수 사업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난강댐 치수 능력 치수 능력 정대 사업. 정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과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훌륭하신 분을 한번 아주 모셨죠.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아직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먼 데서 오셨습니다. 예. 일단 그럼 자리를 보실까요? 모실까요? 예. 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먼 데서 오셨는데요. 아마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천에서 오셨습니다. 뉴스 사천 대표님이신 하병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신 거 반갑습니다. 진주까지 오신 걸 환영하고 네. 우리 간단히 본인 소개 내지는 뉴스 사천 소개 네. 부탁 드릴게요. 예, 저는 사천에서 2008년에 장관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만 13년 정도 지역신문을 만들고 있는 하병주라고 합니다. 혼자 지금 대표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대표는 2016년부터 맡았으니까 만 5년 정도 아. 됐네요. 네. 혼자 혼자는 아니죠. 그 전에 다른 훌륭한 대표님들이 계셨고, 저는 이제 기자로서 계속 이제 13년. 기자분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저 말고 3명이 세 더 분이 있는데 계시고. 아주 이제 일당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 작은 인원이지만 기자가 이끌어가고 사무사- 있습니다. 기자가 사무사 분이면 작은 일이 아니네. 단디 뉴스는 아까 아. 기자 혼자 써. 네, 물론 더 단지 뉴스가 더 훌륭할 수도 있겠죠. 뉴스 자체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반석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반석에 올라갔었다는 느낌은 아직 안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만 뉴스만 하고 있나요? 아니죠. 네. 그 매주 그죠. 주간 신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고 종이신문은- 종이신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 에너지가 좀 더 그래, 많이 또 힘드시겠어요? 들어간다고. 그죠? 지금도 일하시다 오셨다고. 아니, 잠시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왔습니다. 하 대표님 오늘 다뤄볼 이슈가 어떤 내용이죠? 좀 한 번쯤 다들 이 명칭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강댐 치수 능력 정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네. 저도 이 난강댐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슈가 되는 네. 쟁점이 무엇인가 그걸 네.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남강댐 치수 능력 정대 사업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됐죠. 지역사회에서 이제 큰 이슈로 이제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사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치수 능력 정대 사업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그러나 그 문제를 정부에서 이게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어. 네. 예,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내려보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천 시민들로서는 그러면 더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치수 능력 정대 사업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예. 먼저 난강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난강댐의 구성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한번, 예, 먼저 예. 알아보는 게 잘 예. 몰라요 사실. 예. 잘 시민들이. 모릅니다. 예. 예. 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네. 밑줄 네. 한 줄. 예. 그렇죠. 이게 남강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 남강
방수로가 먼저 계획됐습니다. 아, 방수로가. 예, 방수로. 그러니까 남강은 강이니까 방수로가 아니겠죠. 네. 인공 방수로를 4천만으로 빼는 계획이 1925년 무렵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5년. 일제 시대 때죠.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그 구간이 한 19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항상 좁으니까. 항상 네. 좀 지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 비해서 오히려 폭이 좁으니까 더 범람을 하고. 이게 피해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낙동강 치수 계획을 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빼야 되겠다. 바다와 남강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네.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네. 여기서 산을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낙남정맥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낙남정맥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산 마루라고 할 수 있고 그쪽 북쪽이 지금 남강으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가는 거고 그 남쪽은 다 바다로 바로 4천만 원. 작은 이제 하천을 따라서 다 예. 바다로 나오고 있는데 예, 바로 그곳 가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와천에 산을 잘라가지고 아예 이제 물 흐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1925년에 나왔고 그 1939년에 일제 강점기 때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2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못했겠네요. 공사를 중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은 그렇죠. 물러갔죠. 그리고 대만이 이제 우리 정부가 1949년에 다시 이 공사를 시작했죠. 아까 이제 계속하던 계속. 그 네, 바다 이어서. 방수로. 네. 예. 예, 하다가 그 이듬해 1950년 또 큰 일이 있었죠. 네. 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못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또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62년 다시 그러니까 뭐 경제개발 국토 개발 5개년 계획인가 뭐 그런 사업이 일환으로 이 난강 댐을 이제 짓는 문제까지 같이 처음에는 이 비상 방수로만 만들다가 댐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까지 되온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왔고 1970년에 완공이 한 번 완공이 됐고 또 이 물그릇이 너무 작네. 그래서 홍수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예. 또 한 번 2000년에 또 2차 준공을 하게 예, 됐죠. 뒤에 다시 세웠죠. 예. 예. 기존 댐은 지금 네. 물이 가물어서 물이 만약에 쭉 빠지면 네. 그 앞에 댐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훨씬 뒤에 몇백 미터 뒤에 새 댐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거죠. 거의 한 10m인가 차이가 몇 m? 그 아니다. 정도밖에 안 나던데. 원래 앞에 댐이 마루가 해발 43m, 네. 그 지금은 51m, 8m 차이네요. 그러니까 8m 차이인데 물을 담는 그래서? 양은 이제 한 3배. 한 1억 톤에서 3억 톤 정도로. 3배가 늘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방수로가 있는, 그러니까 따로 방수로가 있는 댐은 우리는 하나밖에 이게밖에 예, 없죠. 그렇죠. 전국에 지금 현재 24개의 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난강댐처럼 이렇게 제 물줄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건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다.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쭉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그 정부에서는 그 난강댐 시수능력 증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죠. 이게 전국에서는 다 했고 24개 댐 다 했고 지금 난강댐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쪽을 압박하고 있는 이제 형국이죠. 예. 이제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2002년 다 기억하십니까? 태풍 루사. 예, 루사. 예. 그리고 이듬해 태풍 매미. 예. 예, 그 중에서도 비가 많이 뿌린 것은 2002년 태풍 루사였거든요. 엄청 왔으니까. 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왔고요. 특히 강릉 이게 태풍이 쭉 올라가다가 강릉 쪽을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피해가 엄청 났죠. 네. 루사가. 그 하루에 예. 700mm 이상 오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진양으로 산사태도 나고 막 난리가 났었고요. 진양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뭐 14,000 이렇게 14,000톤 넘어가지고 이제 네. 그죠. 이걸 그러면 이렇게 위험 수위까지 네, 오니까 네. 그렇죠. 이게 더 능력을 정대 사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서 난강댐만 본 게 아니라 전국의 댐들을 다 안정성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2004년부터 전국에 있는 댐들에 대한 어떤 그 능력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자. 그래서 보통 댐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다 진행이 되고 되어갔죠. 새롭게 진행한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용적량을 늘리는 그런 공사를 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댐 특성마다 홍수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치수능력정대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댐보다 감당하기 힘든 많은 그렇죠. 비가 오고 물이 흘러들었을 때 이걸 원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댐에 넘치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넘치게 할 것인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데는 넘치게 하는 게 맞고 지금 막아야 되겠다.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석괴댐이라 해가지고 댐 안쪽은 콘크리트로 발려 있고요. 그다음 그 바깥 넘어가면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댐이 이제 넘어가면.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 이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당한 이제 그 급을 주면서 그러니 이거 꼭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물 방류하는 물 수문, 예. 우리는 방류 능력을 물 구멍이라고 증대시켜야 하는데 물 구멍을 키우자라고 해서 순식간에 빨리 빼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난강댐에서는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류 그 치수정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지금 4천만의 방류를 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가장 크게 물이 오면은 다 무슨 피해가 나죠? 바닷물이 이제 민물이 되겠죠. 바닷물이 민물이 됩니다. 예. 그래서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농경지, 주택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피해 중에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피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70년 무렵에 처음에 댐을 지을 때도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도 보상. 조치를 했죠. 예. 어민들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부는 어쨌든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침수 지역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들여서 네. 물이 흘러가는 물길로 만들고 약간은 이제 그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고 사천 시민들은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물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나오고 있는 대책은 그냥 예를 들면 뭐 다시 물이 못 넘어오도록 해안마다 한 1.5m 정도 그 작은 방벽을 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임시 방편적인 것일 뿐이죠. 근본적인 그렇게 되면은 바닷물은 안 넘어 들어올 수 있어도 육지의 물이 못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또 침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피해 문제라고 하면 바닷물이 민물처럼 담수화가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다 폐사하겠죠. 조개는 다 폐사됩니다. 예. 한 2, 3일만 이렇게 민물로 잠겨 있어도 한 60% 이상, 50% 이상 피해가 생기는데 지금은 일주일 열흘간도 지금 민물처럼 바뀌어버리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으로 남해 큰 섬이 막고 있고 또 안쪽으로는 4천만이 이렇게 또 남해 강진만 이게 하나의 큰 호수처럼 되어 있어서 난강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금방 호수처럼 바뀌고 그게 상당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그럼 문제입니다. 4천만 전체가 전체가 민물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냥 한 초당 1000톤 이상만 나와도 금방 호수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에도 금방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피해가 민물화되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예, 그 쓰레기가 예를 들면 죽방염이라든가 양식 어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덮치게 되고 그러면 다 시설까지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거기서 내려오는 이제 토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바다 4천만에 이제 내려앉아서 상당히 많은 그 그러니까 바닥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모래갯벌이었던 어떤 이 성질이 지금은 완전히 뻘청으로 흙이 이제 뻘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백합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래갯벌에서 자라는 다양한 배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취를 감췄다는 거죠. 피해 규모가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나 이렇게 뭐 와닿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이렇게 느낌이 볼 수 있는. 예, 그와 관련해서 몇 년도죠? 그 태풍 루사가 온 뒤에 2004년 무렵부터 해가지고 이제 피해 조사를 하자라고 했고 그 결과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서 네.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기억을 다 떠올리지는 못하는데 그때가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자료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1000톤 정도의 1000톤 정도의 물만 내려도 네. 초당 1000톤 정도의 물만 내려와도 12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1000톤보다 더 내려오면 이제 그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전선이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피해들을 이렇게 뭐 어패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네.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다 했을 때 초당 1000통에 120억.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치수 능력 정대 사업을 하기 전 상황으로 지금 계획 방류 수량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계획 방류량 지금은 3,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250톤을 4천만으로. 네. 그리고 남강 본류로는 800톤. 800톤으로. 네. 근데 평상시에는 남강 본류로 저희들이 800톤 이렇게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잘 없을 거예요. 보통 보통 2, 300톤 이렇게. 300톤에서 많으면 500톤. 그러니까 2, 300톤 보내도 저희 둔치가 장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진주는 그렇거든요. 네. 그 체육시 쓰는데 네, 그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장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2, 3,250 300톤 가지고는 안 잠길 안 것 같고요. 잠기나요? 한 500톤 정도로 500톤? 내려가면 그쪽이 다 잠긴다. 아, 500톤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그제도 잠겼거든요. 예. 네. 그거네요. 그때 500톤 아, 500톤 정도. 예. 그러면 3,250톤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내려보낸 때가 루사 때나 이때는 네. 얼마나 내려보냈나요? 루사 때 5,430톤 내려보냈죠. 5,430톤. 네, 5,430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그 예전에 1970년도에 준공한 댐, 그러니까 예전 댐이죠. 옛날 때. 예, 옛날 댐의 계획 방류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계획 방류량이 5,460톤이었어요, 초당. 옛날 댐일 때. 옛날 댐일 때. 예, 그때는 물그릇이 작기 때문에 빨리 이제 내보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댐을 키우면서 이제 저수량이 3배 커졌다 했죠. 3억 톤으로 3배 커졌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수장공사나 정부는 작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작게 내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3,250톤 이제 우리 계획 방류량 3,250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진주 난강 쪽으로 난강 본류로는 그 당시에는 2,000톤이었어요. 2,000톤. 뭐 많았네요.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는 난강 본류로 2,000톤, 여기로 5,460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댐을 키웠다 2000년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쪽 가와천, 사천 쪽으로는 3,250톤 줄이고. 네, 그 다음에 난강 본류 쪽으로는 800톤 이렇게 줄였던 거고요. 줄였는데 그러면 3,250톤 줄였는데 그 뒤에 지금 5,000톤 이렇게 내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상을 빗나갔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난강댐이 그 우리가 뭐 그 설계라는 게 할 때 빈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많은 비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 토목 이 수리학계에서는 정해져 있는 뭐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기준이 그래서 남강 댐은 200년 빈도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200년 빈도로. 네, 그러면 200년 빈도면 200년에 올까 말까한.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이 얼마 정도에 들어오는 거냐 하면 초당 그러니까 난강 댐이 있으면 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양이 1,800톤인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10,000톤 남짓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00톤 남짓 들어온다 1초에. 예. 그러면 이거를 약간은 어느 정도는 받아내고 댐을 비워놨다가 약간은 받아내고 또 약간은 난강으로 보내고 많은 양은 사천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자기들이 조절하는 건데 그게 200년 빈도에 그렇게 설계를 예전에 이제 했다가 예. 이 설계량이 지금이 그렇죠.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10,000톤 남짓 되어 있는 걸 이게 200년 빈도가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2000년에 준공하고 나서 5,400 그러니까 3,250톤 이상 보낸 게 벌써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년 빈도가 아니잖아요. 20년 사이에 5번 왔으니까. 챙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망하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다 좀 이제 엉터리가 아무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개념을 바꿔서 이 200년 빈도에
15,000톤 가까이가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태풍 루사 때 거의 14,000 14,800톤인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루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거의 200년 빈도로 삼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맞아 있어서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태풍 루사 때 왔던 그 비의 양을 200년 빈도라고 보고 그러면 방류하는 양도 그럼 더 이제 많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예. 그 문제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200년 빈도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극한 홍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상 홍수, 극한 홍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년 이게 이제 뭐 200년 빈도를 넘어서는 거죠. 500년 빈도, 500년 빈도, 1000년 빈도, 뭐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댐을 관리하는 예. 쪽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극한 홍수 상황을 이제 상정하는 건데 난강 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000톤 초당 그리고 난강 폴류로는 1,000톤. 예. 이게 웃기죠. 원료는 줄었고 난강 폴류는 예전에 계획 방류량 그냥 200년 빈도만 하더라도 2,000톤 내려보내던 게 예. 지금은 엄청난 예측 불가능한 만큼의 많은 비가 내렸을 때도 1,000톤밖에 안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예. 예. 그걸 지수정력 증대 사업을 하면서 폴류로는 1,000톤을 2,000톤 두 배로 올리고 예. 4천 쪽으로는 6,000톤을 12,000톤으로 12,000 올리고 톤. 각각 두 배씩 늘린다. 공평하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천 시민들로서는 뭐 기가 꾹 찬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6,000톤 이렇게 흘려 보냈을 때, 그러니까 어업 피해도 어업 피해지만 침수가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톤은 흘려 보낼 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지만, 뭐 지금 이미 했던 3,000 몇백 톤은 우리 흘려 보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정도 흘려보냈을 때 침수가 어느 정도 될지 6,000톤 흘려보내면 어느 정도 될지가 네.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했죠.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돌려봤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치수 능력 증대 사업도 태풍 루사가 찾아온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업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 예.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조사모사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2009년도에 그때는 난강댐 용수정대 사업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용수정대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부산 쪽으로 네, 물을 예, 공급하기 부산과 동부 영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평소에 물을 더 많이 채우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좀 더 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옆길로 새니까 이거 예. 좀 남겨두고요. 예. 그 2009년 그 난강댐 용수정대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4천만으로 방류량을 또 더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는 18,000톤 내려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초당. 예. 네, 그때는 그 근거가 그럼 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했고 다만 난강댐에서 4천만 쪽으로 방류량에 따라서 네. 방류량에 이제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죠. 네. 이제 그 수장공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우리나라에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일본에 가서 했어요? 일본 교토대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희한하네. 가로 세로 25m 폭, 꽤 크겠죠. 모형을 만들었네. 네, 1대 150 축척에 아. 4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 지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 난강댐 제수문을 통해서 네. 물 4천만으로 네. 방류가 되는데 거기서 물을 흘려본 겁니다. 예. 네, 그 실험을 했죠. 음. 그래서 여기서 참 웃긴 게 그럼 최고로 많이 흘려본 실험 통계가 5,520톤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계획 방류량이 사천 쪽으로 계획 방류량이 5,520톤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올린 건데 예.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6천 지금 만 극한 홍수 상황을 지금 12,000.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극한 홍수 상황을 계속 걱정하면서 하다못해 지금 현재의 극한 홍수인 6,000톤 정도는 흘려봤어야 되는 것이고 실험을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면 그 당시에 18,000톤까지 4천만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수장공사의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10,000톤, 18,000톤까지 흘려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니 그걸 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저는 했다고 들었죠. 그럼 모르는 뭐안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엄청난 설비를 해놓고 물을 계속 흘려서 더 많이 흘려 보냈을 때는 어디까지 잠기는지를 당연히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금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게 발표하는 거는 아니, 수자공사 5천 쪽이나- 톤까지만 지금 이야기 발표를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그 당시 2009년도에 만든 그 용역 보고서가 있죠. 예.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5,520톤까지 나오고. 흘려보낸 것을 실험에 그러니까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 뒤 내용은 담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걸 너가 실험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과 항의성 어떤 그 비판을 하면 다들 모른다는 사람들 대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수자공사 쪽에서는 그 한 번씩 시에 와가지고 수자공사 쪽 사람들이 설명하기로는 뭐 하긴 했다는데 뭐 잘 모른다. 뭐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얼버무리고 네,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못 한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불리하니까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5,520톤을 흘렸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잠기느냐? 이건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바다의 이제 높이를 해수면 높이를 보통 해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로를 잡는데 해발 0이면 평소에 바다 수위가 더 낮을 때도 있고 더 높을 때가 있고 그 중간을 이제 보통 해발 제로라고 하는데 이게 4천만 방류를 했을 때 바닷물 높이가 4.7m까지 올라가요. 자기들 그 실험 결과에 보면 해발. 네, 그렇죠. 네, 해발 4.7m까지. 그렇죠. 그 당시에 실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수리 모형,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한 거고 물을 실제로 흘려서 하나는 수치 모형이라고 이제 컴퓨터로 수치를 이렇게 이제 넣어서 그 결과를 하는 게 수치 모형 실험이라고 하는데 예. 그 두 가지 결과가 비슷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4.7m까지 바닷물 수위가 올라온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사천에 가면 지금 산단 지역이 주로 다 한 해발 4m 됩니다. 다 잠기겠네 그거. 그리고 4.5m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cm 내지 20cm가 잠긴다라고 하는 결론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난강 쪽에는 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게 예. 어찌 보면 200년 빈도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거거든요. 예. 태풍 루사를 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사천에도 그만큼 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사천에는 그냥 80년 빈도의 비만 내렸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조건을. 위에는 많이 오는데 사천에는 위에는 거의 한 500년 빈도 비가 왔고 사천에는 80년 빈도 비가 최대한 왔다. 어떻게 침수를 작게 하려고 그렇죠. 노력했구나. 이걸 우리도 똑같은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저는 4.7m가 아니라 5m 훨씬 넘어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